네,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 MBC 보도국의 박성재 보도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들었어요. 6553번님 오늘도 반가운 미리 듣는 기침 소리. 네. 제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또. 예, 괜찮습니다. 한 1초 상관이었어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거군요.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지자체 그 단체 관계자들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는 항공 노선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뉴스데스크 취재를 해봤더니 그 항공 좌석이 3만 석 가까이 급감했다고요? 네, 이 네네. 관련 뉴스를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 통계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각 항공사를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대한항공에 이어서 오늘 아시아나도 일본행 노선을 축소했거든요. 네. 23일부터 부산, 오키나와로 여행 많이 가십니다. 많이 갔었죠. 근데 노선이 네. 중단되고 그동안은 이제 그 노선별로 비행기 대수만 줄였는데 네. 이제 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항공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6곳 해가지고 모두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일본행 좌석 수가 주당 2만 5천석이 줄었답니다. 한 주에. 한 주에 보통. 네. 이제 제일 많이 줄인 곳이 오사카입니다. 네. 오사카 쪽으로 줄인 항공사가 7곳, 삿포로가 6곳, 후쿠오카가 4곳, 오키나와 3곳. 이게 이제 그 좌석 수로 따져보면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5,500석 정도 줄었고요. 네.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 제주 네. 이런 저가 항공들이 19,000석. 그리고 진에어하고 에어서울이 아직 통계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한 5,000석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치면은 2만 5천에 한 5천 합치면 3만 석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나름대로 이게 그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네. 그런데 도쿄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비즈니스 수요가 많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렇죠. 네. 영향이 좀 적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관광 쪽 노선들 아까 말한 오사카, 삿포로 이런 쪽 네. 이런 관광 노선들이 7월 말부터 급격히 예약률이 줄고 네. 취소율도 많아져서 네. 지금 더 줄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노선은 띄우는 것보다 그냥 세워두는 게 더 이익이다. 기름값이 사람들이 너무 연료비가 없으니까요.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발언도 화제였습니다. 보수 통합이 지금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변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 오세요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네, 이제 불이 난 집에다가 부채질을 했다라고 네. 지금 표현을 한 언론사도 있었어요. 네네.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라면서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요. 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예. 바른미래당이 그러려면 정리가 돼야 된다. 정리. 예. 네.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지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네. 모든 보수가 뭉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분당 위기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다가 이제 불길을 끼얹은 겁니다.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끼얹었네요. 네. 당연히 당권파가 잠꼬대, 망언 이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병호 최고위원은 나경원이 바른미래당을 또 스토킹하고 있다. 네. 접근 금지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손학규 대표는 뭔가 이상하다. 유승민, 나경원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유승민 의원도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대표의 편을 들고 나경원이 유승민을 공개적으로 거명한 것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용기 있는 구상이다. 네. 유승민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이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또 군부를 막 짚었죠. 네네. 여기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괜히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렇겠죠. 이 고단수 포석입니다. 이게 네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네. 일단 당연히 바른미래당의 이제 그 분열을 가속화시켜서 그렇겠죠. 보수 연합을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네네. 이게 합치자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를 버리고 서울로 오라, 서울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한 네. 겁니다. 그럼 서울 어디냐? 뭐 강남 서초는 아닐 것 같아요. 지역구 얘기도 했대요. 아, 특정 네, 지역구요. 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밝히질 않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요? 본인 예. 지역구는 아니겠죠? 네,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구 버리고 서울로 와라. 대구는 우리가 하겠다. 누구 다른 사람 보내겠다 이렇게 그렇죠. 들리네요. 네. 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궁금증도 많이 증폭되고 있고요. 네. 도대체 어디 지역구를 얘기했을까라는 네. 얘기도 있고. 이게 뭐 길을 만들어줄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될 텐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그 명분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이현주 그 무소속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의원의 몸값이 다시 또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음은 이건 또 뭡니까? MBC 스트레이트 취재팀이 이영훈 전 교수, 서울대 전 교수죠. 네. 폭행을 당했다던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저희가 그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하면은 네. 뭐 가끔씩 취재하다가 맞는 일이 생깁니다. 가끔 뭐 그렇죠. 조직폭력배한테 맞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뭐 범죄 용의자에게 맞는 경우도 네, 있고, 뭐 화난 시민들한테 예, 화난 맞고. 시민들한테 네. 또 혼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에게 두드려 맞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기록이군요. 네. 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그 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을 주도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 뭐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없었다. 네. 그리고 역사 교과서들은 좌파 역사학자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거짓된 연구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네. 친일 청산이라는 구호는 사기극이다. 그래서 뭐 또 이승만 학당이라는 인터넷 매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네. 주장을 계속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네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 단체들과 공개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죠. 비판했죠. 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냐. 구역질이 난다. 그런 뭐 이런 표현도 표현까지 있었어요. 썼어요. 네. 이영훈 교수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끈을 했고요. 네. 저희 스트레이트 탐사기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팀이 네. 그래서 이영훈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관련 문제를 취재하다가 여러 차례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찾아갔어요. 네. 4일날 일요일이었는데 자택으로 찾아갔더니 집 앞에서 나오시는 그 이전 교수를 만났는데 저희 이용주 기자가 네. 라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친 욕설과 함께 폭행. 폭행. 예, 폭행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때렸다고요? 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와, 저희가 대단하네요.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 스트레이트 본방 때까지 저희가 뭐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낮에 이 또 이승만 학당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관계자들이 네. MBC 본사 앞에 와서 시위까지 벌였어요. 그러면서 MBC 망해라 뭐 뭐 이런 구호 외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영주 기자가 인터뷰를 강요했다. 그 필자들을 겨냥해서 폭거를 벌였다. 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아니 근데 공개 토론 같은 걸 하자는 분이 인터뷰는 그러게요. 못하는 예. 상황이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저희 기자가 무례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억울하게 네.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뉴스데스크를 위해 네.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오정민님, 기자분들도 극한 직업이네요. 교수한테 폭행을 당하다니 너무하십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어제 우리 국장님이 시도했다가 그 실패한 농담. 주말래님이 어제 아재개가 너무 좋았어요. 매주 하나씩 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매일은 안 되고요. 네. 매주 정도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네, 7시 반부터 시작되는 뉴스데스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MBC 박성재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